모두가 잠든 한밤중 어둠 속에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낯선 그림자. 집안에 도둑이라도 든 걸까요? 그러나 집주인은 고난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모르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곳만 뒤지는 이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없어. 아유, 이 참말을 아들. 나 가져갔어. 그리고 얼마 뒤 소금이 든 항아리를 헤치며 울부짖는 박금희 할머니.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느 노부부의 가슴을 치게 한 사연,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노일구 박금희 할머니의 집입니다. 두 사람은 오늘 특별한 외출 준비 중인데요. 아이고, 참, 재석이 사진 빼먹었네. 응? 아이고, 우리 재석이. 아니. 할머니 여기 있어. 내가 가져올 테니까. 그거 빼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집을 나서려던 할머니가 급히 찾는 것이 있습니다. 빼먹을 게 있었네. 바로 노부부의 아들 노재석 씨의 사진인데요. 노부부는 왜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이다지도 애지중지하는 걸까요? 부부 모두 실향민으로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해 와서 억척스럽게 재산을 모은 덕에 그 노년에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슬하에 그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피난길에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피난 후에도 자식을 병으로 잃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곳은 그 두 노부부밖에 없는 그런 아주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피난길에 잃어버린 아들의 생일. 재석아, 너 좋아하는 거 가져왔다. 60년 동안 한날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영감, 어찌 그래? 우리 재석이 살아있겠죠? 그날 어떻게 된 거 아니겠죠? 아니. 참, 우리 아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앞에 척하게 찾아올 거야. 응? 노부부의 마지막 희망은 죽기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꼭 한 번 만나는 것입니다. 노부부의 집에는 두 내외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바로 세입자 복희 씨입니다. 아유,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 오늘 저녁에 우리 저녁 준비 좀 해줄 수 있어? 아유, 제가 안 도와드리면 뭐 도와줄 사람이나 있고요. 근데 누가 오시는데요? 애물단지가 와. 아, 조카 손자분 오시는구나. 그럼 이따 오후에 아주 푸짐하게 장 봐올게요. 고맙다, 복희야. 아유, 뭘요. 복희 씨가 노부부와 한 지붕 식구가 된 지는 올해로 15년.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노부부의 집안일도 제 일처럼 도와주는 살가운 이웃입니다. 그날 오후 노부부의 집으로 조카 손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 어서.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유, 그래, 오래간만이다. 얼마 말이냐? 이것도 얼굴 잊어버리겠다. 응?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맨날 이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래서 못 찾아뵀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긴 창석을 아들처럼 키운 노부부. 이들에겐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이들의 대화가 어쩐지 편치 않아 보입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난번에 돈이 필요하다 해서 붙여줬는데 그건 다 어쩌고 또 돈 타령이야. 응? 할아버지 저번 거는 스포츠용품 사업이었고 이번엔 다른 거라니까요. 아니 근간에
너가 가져간 돈이 벌써 얼마인 줄 알아?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노부부에게 번번이 손을 벌려온 장석. 오늘도 역시 이번 사업만은 확실하다며 할아버지를 설득해볼 참인데요. 아 글쎄, 이젠 줄라기도 돈이 없대도. 이 집은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대출로 10억도 받겠던데 뭘. 이 집은 안 된다. 손댈 게 따로 있지. 이 할애비하고 할머니한테 남은 거라곤 달랑 이 집 하나뿐이야. 아이 죽어서 뭐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장서가, 이 집은 나중에 북에 두고 온 그 네 작은 아버지가 찾아오면은 그때 물려줄 거라 내가 얘기를 했냐 안 했니? 아 됐어. 또 그 소리. 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작은 아버지한테 무슨 집을 물려준다고. 지금 상자 손주가 죽게 생겼구만. 아이고 죽긴 누가 죽어.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좀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아 막말로 할머니. 작은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쳐요. 찾을 수는 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그 소리 하려면 이 집에 썩 나가! 아이고 참. 예. 아유 알겠습니다. 갈게요. 에휴 정말. 아 당신 뭐해? 일어나. 가자. 에휴. 결국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간 채 모처럼의 반가운 만남이 끝나버렸습니다. 조카 손자 창석은 할아버지 친형의 외손자였는데 남쪽으로 피난해 내려온 노부부에게는 유일한 혈육이라서 자식처럼 키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카 손자는 노부부에 대한 효심보다는 그들의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야, 근데 이 집 누구 앞으로 돼 있어? 할아버지? 아마 그럴걸? 그렇지. 왜?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생각났어? 가만히 있자. 거절을 당하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장석. 아무래도 두 사람은 노부부 몰래 기어코 일을 꾸미려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장석 씨가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좀 내려왔는데요. 주소 어디세요? 그가 확인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노부부의 집 등기부등본. 어떻게든 집 담보대출을 받아보려는 속셈인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게 뭡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게 뭐예요? 신청자 동의 없이는 뭐 전세권, 저당권, 뭐 소유권 이전 일체 처분 행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 글쎄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냐고요? 밑에 보시면 이름 있어요. 누군가 노부부의 집에 장석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아우 내 이것들 그냥 이씨. 대체 노부부의 집에 먼저 손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부부는 태평하기만 합니다. 괜찮아요. 광자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 여자한테 우리 집이 넘어가게 생겼냐고? 뭐? 아니 뭐가 넘어간다는 거야? 좀 알아듣게 좀 잘 얘기해봐. 응? 이거 봐봐요. 할아버지 역시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신청자는 바로 세입자 복희 씨. 아줌마가 설명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 이 여자한테 우리 집 넘기려고 그랬어요? 다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집이 넘어가다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복희한테 부탁한 거야. 뭐요? 할머, 아니 나하고는 한 번 상의도 안 하고 무슨 일로 저질렀구만. 응? 다 우리 재석이를 위해서예요. 맨날 그냥 창석이 하니까 아휴 내가 그냥 이 집이 어떻게 될까 봐서 내가 그냥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칠 전 대화를 나누는 복희 씨와 할머니.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래도 우리 창석이가 무슨 사단을 내고 싶다. 개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어떡하면 좋은데요? 제가 무슨 방법이 없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복희 씨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을 현재 명의자이고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것을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나이가 연로하다 보니까 조카가 자주 드나들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거나 또는 뭐 담보대출을 받아버리거나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게 되면 조카가 실제로 도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찍어야 돼요? 여기다 하나 찍어주시고. 조카 손자로부터 마지막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금이 할머니가 세입자 복희 씨까지 끌어들여 미리 손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이 할머니는 왜 혈육인 조카 손자보다 세입자 복희 씨를 더 신뢰하는 것일까요? 노부부가 복희 씨를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복희 씨가 세입자로 들어오고부터입니다. 세월이 변해도 한결같은 모습에 신뢰를 갖게 된 노부부. 그리고 폭염이 찾아왔던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금이 할머니는 평소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정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날이 너무 무더웠던 탓일까요? 일을 마치고 일어섰던 할머니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에? 때마침 할머니를 발견한 복희 씨.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된 할머니. 원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 때문에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남편 노일구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신 좀 들어? 어이, 말하지 마라 힘들어. 복희 있어. 자,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자네 안 했으면 우리 할머니 그냥 갈 뻔했어. 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 가지고. 사실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만 보면 우리 엄마 생각들을. 그랬구나. 앞으로는 우리 부모로 생각해. 응? 이 일이 있고 난 후 외로웠던 처지의 세 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무래도 노부부의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안 곳곳을 뒤지는 남자. 도둑은 다름 아닌 조카 손자 창석. 얼마 전 집담보대출 사건으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이번엔 또 대체 무엇을 노부부 몰래 훔치려는 것일까요? 다음 날 창석이 찾은 곳은 구청이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창석. 그것은 바로 입양신고서. 그런데 부모 난에는 노부부를, 자식 난엔 본인의 이름을 적어놓는데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바로 지난밤 노부부의 집에서 훔친 신분증과 도장이었습니다.
입양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입양 신고서에 입양을 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서명 날인을 하면 됩니다. 이 신고서를 가지고 주소지 가서 이렇게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이때 신고를 받는 공무원이 그냥 신고서만 적법하게 작성됐는지만 보기 때문에 입양 절차가 아주 간단한 편이죠. 일주일 후 다급하게 노부부를 찾아온 창석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 대체 무슨 일이 야단이야, 야단이. 할머니, 저 모르게 또 사고 치셨어요? 아니, 피하방울 안 섞인 나물 자식으로 함부로 드리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야? 아, 뭐라고 쓰여 있는데 그래? 예. 방금 전 창석은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노일구 씨 가족관계증명서 한번 떼주십시오. 가족분이세요? 예, 저희 아버님이시거든요. 입양 후 새롭게 만들어진 호적 등본으로 또다시 대출을 받으려던 창석. 그런데 아니,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아, 이복희가 왜 내 딸로 돼 있어? 놀랍게도 세입자 이복희가 노부부의 딸로 입적된 상황. 할머니도 몰라 그럼?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혼자 자식이 돼? 나는 몰라. 나 해준 적 없어. 정말 해준 적 없어 이거? 없어. 그럼 누가 이거? 그럼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냐고? 이건 뭐야? 이 여자가 이 집 상대로 대출 받았다고요. 뭐야? 그럴 리가. 이복희 따님이 이 집 대출 받아가지고 12억 챙기셨다고요. 뭐야? 아유, 복희가 그럴 리가 있나? 예, 복희야. 아유, 가만있어.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복희야. 그런데 정작 일을 저지른 복희 씨는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후였습니다. 복희야. 12억. 복희야. 복희 어디 갔어? 복희 나가야.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이기에 더욱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금이 할머니. 복희 어디 갔어? 복희야.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그냥 진작에 내버리자 그랬지. 저 난리쳤자. 내가 못 잡을 줄 알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세입자 복희 씨.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같이 엄청난 일을 꾸밀 수 있었던 것일까? 복희 씨가 일하는 식당에는 그녀를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동산 김 씨였습니다. 그 조카 손자인지 뭔지 걔가 노인네들 재산 다 들어먹게 생겼다니까. 아니 빨리 손 쓰지 않으면은 15년 공들인 거 다 물거품 되게 생겼다고. 일단은 우리 부동산으로 데리고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응? 알았지? 진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내연 관계를 맺어온 사이였습니다. (15년) 전 이복희가 노부부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된 것도 모두 두 사람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들에게 때가 온 것인데요. 초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데 여기다가는 할아버님 거 찍으시고 이 밑에는 할머니 거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할머니 거 먼저. 예. 여기? 예. 집을 지키는 줄 알고 도장을 찍었던 서류 속에 입양 신고서를 감쪽같이 숨겨놓은 두 사람. 그리고 곧바로 입양 절차를 거쳐 딸로 입적한 이복희. 평소 복희 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 물 먹고 좀 진정해야지. 세입자 이복희는 무려 15년간이나 노부부를 속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엇이 생각난 듯 갑자기 안방으로 향하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를 왜요? 자꾸요? 할머니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알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불 속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번엔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이 천벌을 받을. 하세요 지금. 아이고, 여기도 없어. 내가 우리 재석이 한 번 두 번 모아가지고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재석이 주려고 하겠네. 대체 할머니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지 이게? 고기인가? 아이고, 얘, 그럼 그냥 놔둬라. 응? 왜요? 이거 얼어서 못 먹는다, 너무 오래. 그럼 뭐 버리죠. 아니야.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쑥 집어넣어놔. 양념 쑥. 아이, 제가 얼어서 못 먹는 고기를 구태여 다시 냉장고 속에 넣는 할머니. 이를 보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복희 씨. 할머니의 알 수 없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빈 방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권을 꾹꾹 눌러 펴는 할머니.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한 집에서 생활하는 이복희가 이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할머니. 안 주무셨어요? 안 줬어. 아니 저기 밖에 햇볕이 좋던데 이거 이불 좀 갖다 넣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냈어. 그럼 개서 여기 농에다 넣어. 아니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너도 좀 가서 쉬어. 그래. 평소 웬만한 집안일은 복희에게 믿고 맡겼던 할머니. 하지만 집안엔 복희조차 절대 손대선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뭔가 확신한 듯한 복희 씨. 소금 항아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언젠가 만나게 될 아들을 위해 쌈짓돈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비밀을 아는 또 한 사람, 바로 이복희. 어둠을 틈타 노부부의 집을 샅샅이 뒤지는 이복희와 부동산 김씨. 아니 무슨 놈이나가 돈을 내다 죽여. 돈 싫어. 바로 내가 찾을 거니까 알지. 나는 돈 다 좋아. 그렇게 두 사람은 냉장고 고기 속에 있던 돈부터 소금 단지에 묻어둔 돈까지 모두 찾아내고 마는데요. 노부부 몰래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평생 할머니가 모은 돈까지 가로챈 두 사람. 그렇게 두 사람은 치밀하게 노부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걸 그냥 너 잘 걸렸어. 야, 우리 돈 어땠어? 야. 우리 돈 내놔! 뭔데 이거 어디다 대고. 야 너 돈 많어? 너한테 맞고 어디 돈 좀 벌어보자. 때려봐 이게. 이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할아버지 할머니 봤지? 이런 여자라니까. 난 처음 봤을 때부터 딱 알아봤어.
이런 사교 같은 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도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게 꼬리가 잡힌 두 사람. 그러니까 그 사문서 위조해서 양녀를 입적하시고 그 대출이 12억에 절도가 6,927만 원. 아주 집안을 싹 털으셨구만. 저 피해 이거 맞으시죠? 혹시나 피해 더 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흉물스러운 거를 갖다가 딸처럼 믿고 집에 둔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고요. 노부부는 20억이 넘는 집을 조카 손자한테 증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꿈에 그리던 북에 두고 온 아들은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허위 입양과 사문서 위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너의 이웃집이 불타면 내 자신의 안전도 위태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부부의 진심을 배신으로 갚은 세입자 이복희는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